박민지는 낡은 나무 부스 앞에 서서 할머니가 남긴 노스 열쇠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미래를 엿보려 모인 인사동 좁은 골목에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할머니 장례식 이후 몇 달간 이곳을 피해왔지만 쌓여가는 청구서와 소형의 학비가 결국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가을 공기는 근처 노점상들의 구운 밥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 종소리를 실어왔다. 민지는 낡은 코트를 어깨에 더 꼭 감싸며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던 절망의 무게를 느꼈다. 백화점에서의 그녀의 일은 3주 전에 끝났는데 이는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 듯한 경기 침체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여기서 일하셨어? 8살 소영이 민지의 코트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딸의 교복이 작아져서 또 다른 부담이 되었지만 민지는 감당할 수 없었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릴 적 방문했던 기억보다 부스가 더 작아 보였다. 창문에는 바램 붉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손으로 쓴 간판에는 한국어로 박마담의 점과 영어로 마담 팍스 포춘 리딩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재능이 가문에 흐른다고 주장했지만 민지는 미신이라며 무시하고 실용적인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선택했다. 낡은 자물쇠에 꽂힌 열쇠가 마치 그녀를 집으로 환영하듯 쉽게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익숙한 백단향 향이 오래된 종이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제스민차 향과 섞여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중앙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듯한 진홍색 천으로 덮인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점술로 인해 매끄럽게 다른 타로 카드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크기가 제각각인 수정구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빛을 받아 벽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민지는 선반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30살의 할머니는 감사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고 당당해 보였다. 사진 속 여인은 민지가 자신 안에서 느껴본 적 없는 내면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 민지는 유리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다음 주면 월세 내야 해. 소영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걱정스러운 전화통화를 너무 많이 엿들었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로 민지를 놀라게 할 만큼 현실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 한번 해볼까? 그날 오후 부스를 청소하고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수정들을 배치한 뒤 민지는 마지못해 영업을 시작했다. 백단향 향을 피울 때 손이 떨렸다. 익숙한 의식은 세상이 마법과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방문의 기억을 되살렸다. 첫 손님은 김할머니였다. 동네에 사는 노부인으로 할머니의 단골 중 한 분이었다. 김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희망과 회의가 동시에 비쳤다. 민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그녀가 말했다. 아들 결혼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 왔어요. 김 씨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무게를 담고 있었다. 35인데 아직도 독신이라니 평생 행복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민지가 카드를 섞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익숙한 동작이 그녀의 의식 깊은 곳을 열어버린 듯했다. 한옥에서 열리는 결혼식. 신랑이 귀에 속삭인 말에 웃음을 터뜨리는 푸른 한복 차림의 젊은 여성. 새 며느리를 맞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김씨 부인의 모습이 번뜩 스쳐 지나갔다. 말이 그녀의 입에서 멈출 새 없이 흘러나왔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통해 말하는 듯했다. 다음 달 사촌 결혼식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녀는 파란 옷을 입고 있을 거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웃게 만들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그녀는 부드러운 마음을 지녔는데 그게 그의 진지한 성격과 잘 어울릴 거예요. 김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두 손이 흥분으로 꽉 쥐어졌다. 사촌 결혼식이 다음 달이라니? 어떻게 알았니? 요즘 은행에서 일만 하느라 너무 진지해졌는데. 민지는 카드를 응시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미지는 기억처럼 생생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묘사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히 고백했다. 김 부인은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민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그 재능은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날 거라고. 고마워, 얘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진다. 김 씨가 떠난 뒤 민지는 부스 안에 홀로 앉아 마치 남의 손인 양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숙제를 하던 소영이
어머니의 혼란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 부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물려받은 것 같아. 제2장. 첫 번째 예감. 박 마담의 능력을 물려받은 젊은 점쟁이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민지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을 찾는 손님들로 끊임없이 북적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달간 텅 비어있던 부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갑자기 분주해졌다. 점괘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다. 길 건너 빵집 주인 이 씨가 사업 확장을 묻자 민지는 대학 근처에 두 번째 매장이 생겨 젊은 손님들이 전통 과자와 현대식 커피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 직장인 정 씨가 진로를 묻자 이사회실에 가득 찬 임원들을 감탄시키며 발표하는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쳤다. 점괘를 볼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커져만 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비전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 비전들은 마치 미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다가왔고 때로는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들의 운명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적 흐름을 느끼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소영은 방과 후 크리스탈을 크기와 색깔별로 정리하고 고객을 위한 차를 우려내며 노련한 비서처럼 예약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도왔다. 그녀는 증조할머니의 실용적인 성격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김씨 아드님이 어제 약혼하셨대요. 어느 저녁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던 중 소영이 말했다. 돈은 적지만 꾸준히 들어왔다. 몇 달간 괴롭혔던 끊임없는 불안 없이 월세와 식료품을 살 수 있을 만큼이었다. 파란 드레스에 관한 말씀도 다 정확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걱정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만약 예지가 멈춘다면? 만약 단지 운 좋게 맞춘 것뿐이라면? 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이제는 그녀의 조언을 믿는 고객들의 기대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해졌다. 동네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가 영호가 단골 고객이 되었다. 사랑이나 돈에 대한 예언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창작길에 대해 물었다. 그의 그림은 기술적 실력은 있었지만 좋은 예술과 위대한 예술을 가르는 감정적 깊이가 부족했다. 점 보는 동안 민지는 그의 작품이 유명한 갤러리에 전시되고 그의 캔버스에 날 것 그대로의 진실함에 감동받은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번뜩 보았다. 당신의 예술은 많은 이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한 번의 상담 중 그녀는 카드 위를 손이 움직이는 동안 의식에 밀려드는 이미지들을 따라 말했다. 하지만 먼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그려야 해요. 당신이 피해온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당신을 형성한 상실이죠. 그 아픔을 마주하고 아름다움으로 변모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예술은 목소리를 찾을 거예요.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해 전 교통사고로 남동생을 잃은 일,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창작 활동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비록 카드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통찰력의 진정한 근원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그녀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깊은 직관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영호는 매번 영감을 받고 세션을 마쳤다. 점차 그의 그림은 변하기 시작했다. 유명 화가들을 모방하려던 모습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고뇌와 기쁨을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이전엔 없던 감정적 진정성이 스며들었고 지역 갤러리 주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부스를 잠그고 있을 때 골목 건너편에서 한 잘 차려입은 남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계산적인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원하는 대로 해내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다시 바라봤을 때 그는 사라졌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 남아있었다. 저 남자 봤어? 그녀가 소영에게 물었다. 어떤 남자요? 엄마?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예민해진 직감이 자신을 편집증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평화로웠던 그들의 새 삶이 곧 첫 번째 진짜 시련을 맞닥뜨릴 것 같은 예감이 떨쳐지지 않았다. 제3장. 커져가는 명성.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민지의 명성은 인사동 너머로 퍼져나갔다.
입소문과 할머니의 특별한 재능을 물려받은 젊은 여성에 대한 전설이 퍼지면서 서울 각지에서 찾아온 고객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했다. 한때 너무 작아 보였던 부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문객들로 인해 이제 비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한 카드 점술에서 더 복잡한 상담으로 영역을 넓혀 사람들이 관계 문제, 진로 결정, 가족 갈등 등을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점술 도구와 직관적 상담을 결합해 실용적인 고민과 깊은 감정적 욕구 모두를 다루는 독특한 형태의 지침을 창출했다. 신비로운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오후의 혼잡한 시간대에 부스 앞으로 직접 다가왔다. 그는 주의를 끌기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단호한 걸음걸이로 움직였고 값비싼 양복과 금시계는 그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임을 드러냈다. 다른 고객들은 그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자리를 비켜주며 그의 권위를 느꼈다. 그는 자신을 부동산 개발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업가 최 씨라고 소개했다. 그의 미소는 완벽하게 연습된 것이었고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과 사교 모임에서 다듬어진 종류였다. 당신의 능력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러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부족했다. 당신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하려 합니다. 민지는 부스 안으로 갑자기 찬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막 깨어난 직감은 위험의 구체적 근원을 알 수 없었음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저는 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 씨.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값은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답하며 간신히 감춘 경멸로 소박한 부스를 훑어보았다. 딸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사립학교, 해외 유학, 경제적 걱정 없는 편안한 삶.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분명 그런 기회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의 말은 민지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찔렀다. 그녀는 소영에게 최선의 것을 원했고 자신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딸에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최 씨의 제안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름다운 과일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정확히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더 듣지 않고 거절하라는 본능이 솟구쳤지만 물었다. 저는 특정 사업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주식시장 동향, 부동산 기회, 경쟁사 전략. 당신의 재능은 적절한 손에 들어가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제안에 민지의 속이 뒤틀렸다. 자신의 능력을 기업 조작에 이용하는 건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타인을 섬기는 모든 가르침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제 재능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 씨의 능숙한 미소가 살짝 흔들리며 그 이면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이 드러났다. 당신 할머니는 순진했어요. 그의 어조가 차가워졌다.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찮은 문제로 고민하는 서민들에게 재능을 낭비하기로 선택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명예를 모욕하는 말에 민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강렬함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건 당신의 모든 돈보다 더 가치 있어요. 최 씨의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예의라는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아래 숨겨진 포식자의 본성이 드러났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항상 원하는 걸 얻어내거든. 어떤 식으로든. 그가 떠난 후 부스는 그의 존재로 오염된 듯했다. 민지는 추가로 향을 피우고 창문을 모두 열어 그가 가져온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려 했다.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소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 남자 무섭게 느껴졌어, 엄마. 마치 먹구름 같았어. 민지는 딸의 예리한 묘사에 놀랐다. 너도 그렇게 느꼈니? 그분이 들어오자 갑자기 추워졌고 수정들이 반짝임을 멈췄어요. 그날 밤 민지는 부스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꿈을 꿨다. 깨어나자 최 씨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사장, 시험, 다음 주 최 씨가 돌아왔다. 그가 제시한 제안은 민지의 머리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했다. 그는 민지를 자신의 사업의 전속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했다. 주식시장, 부동산 거래, 경쟁사 전략에 대한 예측을 대가로 현재 수입의 10배를 약속했다. 그가 제시한 계약서는 법률 용어와 구속력 있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실상 그녀를 그의 소유물로 만들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보시오. 그는 문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타로카드처럼 펼쳐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은 당신과 딸의 평생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학비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절박한 주부들과 사랑에 빠진 10대들의 잔돈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민지는 계약서를 살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읽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 돈은 확실히 당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상조차 못했던 안정을 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은 숨막힐 지경이었다. 독점적 이용권, 비밀 유지 계약, 그리고 계약 위반 시 그녀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벌칙 조항들. 제 재능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지는 반발하며 서류를 그에게 밀어냈다. 저는 개인의 고민을 돕는 거지. 기업의 탐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네 할머니는 순진했어. 최 씨가 차갑게 말했다. 인내심이 분명히 바닥나고 있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찮은 농민들과 그들의 사소한 문제에 재능을 낭비했지.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봐라. 죽어서 잊혀지고 손녀를 가난 속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어. 할머니의 유산에 대한 잔혹한 말들이 민지에게 물리적 폭력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을 찾도록 도우셨어요. 수백 명의 삶을 건드렸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셨어요. 그 유산은 돈보다 더 가치 있어요. 최 씨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문명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항상 원하는 걸 얻어내. 거절은 용납하지 않아. 일주일 안에 재고하지 않으면 네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 테니까. 그 주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 검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부스 허가증과 안전 위반에 대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전기 배선부터 소방 장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위반 사항들을 찾아냈다. 손님들은 민지가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누군가 그녀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고 허위 약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이 속삭임 캠페인은 미묘하지만 효과적이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민지는 할머니가 정성껏 그린 간판에 가짜라는 글자가 스프레이로 낙서된 것을 발견했다. 붉은 글자는 피처럼 흘러내리며 수십 년간 고객을 맞이해온 아름다운 작품을 훼손했다. 소영은 훼손된 간판을 보고 울었고 민지 역시 분노와 무력감에 눈물이 났다.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그녀를 지지하며 뭉쳤다. 김 부인은 부스를 지지하는 청원서를 조직해 이웃과 단골들의 서명을 모았다. 영호는 훼손된 간판을 대신할 아름다운 새 간판을 그렸는데 전통적인 한국적 모티프에 현대적인 예술적 감각을 더했다. 우리가 당신을 쫓아내게 두지 않겠어요. 김 부인의 노년의 목소리는 결의에 불타올랐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삶에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을 지킵니다. 이웃들의 지지는 민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이 어려움을 혼자 맞서고 있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최 씨의 자원이 이웃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제5장, 더 깊은 연결. 가을이 도시를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지의 능력은 그녀를 놀라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계속 진화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감정적 흐름,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랑, 두려움, 희망, 고통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까지 감지하기 시작했다. 점수를 할 때면 그녀는 마치 자신의 감정인 양 의뢰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박 씨가 소원해진 딸을 두고 울부짖을 때 민지는 어머니의 슬픔을 너무나 강렬하게 체험해 자신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젊은 김 씨가 승진을 축하할 때 그의 기쁨은 몇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진호와 혜진이라는 젊은 부부가 갈등하는 관계에 대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 양쪽 끝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들의 몸짓은 상처와 소통 부재를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민지가 상담 중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표면적인 갈등 아래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보았다. 자존심과 두려움, 오해로 쌓인 상처에 가려진 사랑이었다. 두 분 모두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녀는 그들의 공통된 아픔이 담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피하려는 거리감을 만들고 있어요. 진우 씨는 어릴 적 아버지의 엄격함 때문에 비판받는 느낌을 받으면 움츠러들고 혜진 씨는 조용한 요구는 무시당한다는 걸 일찍 깨달아서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요구가 많아지죠.
부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패턴과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상처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어떻게 내 아버지에 대해 알았어? 진우가 속삭였다. 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셨나요? 혜진이 덧붙였다. 민지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연습법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다. 방어적 행동 아래 숨겨진 진정한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한 것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관계에 대한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게 함으로써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세션이 끝날 무렵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있었다. 솔직한 소통과 상호 이해로 그들 사이의 벽은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아셨어요? 혜진이 떠나려 준비하며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그 순간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사랑은 그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지 그 언어를 말하는 법을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이런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관계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민지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일을 만들어갈 힘을 깨닫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다. 소영은 자랑스럽고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9살인 그녀는 스스로도 직관적인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고객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특히 고민이 깊을 때를 종종 감지하곤 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부스를 닫으며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다만 엄마만의 방식으로요. 민지는 딸을 꼭 껴안으며 아이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혜에 감사했다. 우리가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것도 창조하고 있어. 우리만의 것을. 그 통찰은 민지에게 깊이 공감되는 진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단순히 할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이 오래된 실천에 자신의 이해와 접근법을 더하며 진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제6장 그림자와 빛. 겨울이 찾아오자 최 씨의 괴롭힘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부스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거의 매일 접수되면서 민지는 고객을 돕는 시간보다 관료들과 씨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매번의 점검, 허가 재검토, 안전점검은 그녀가 감당하기 벅찬 시간과 비용을 요구했다. 스트레스는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생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삶에 민지는 지쳐버렸다. 그녀의 점술은 집중력을 잃었고 불안과 분노의 직관력이 흐려졌다. 어떤 날은 자신의 걱정과 좌절감 외에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녀는 대체 치유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사라첸 박사를 만났다. 첸 박사는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민지의 일을 듣고 그녀의 고객들이 보고한 진정성 있는 결과에 매료되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전통적인 의미의 점술이 아닙니다. 첸 박사는 여러 세션을 지켜본 후 이렇게 관찰했다. 당신은 직관적 상담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감정지능에 접근하도록 돕고 있군요. 이 관점은 민지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그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치료사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내담자가 통찰력을 얻도록 돕는 것처럼 자신의 직관적 재능을 활용해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방법을 문서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첸 박사가 제안했다. 전통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민지를 흥미롭게 했지만 사업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와중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있을지 걱정됐다. 민지의 지도를 몇 달간 받은 후 영호의 예술 경력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진정성과 개인적 진실이 담긴 그의 그림은 갤러리 운영자와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 개인전은 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정표였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 상담 시간에 영호가 말했다. 미래를 예언해서가 아니라 제 진정한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성공 사례들은 민지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을 일지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사용한 기법뿐만 아니라 각 상담에서 얻은 통찰까지도 담았다. 이 과정은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직관적 상담사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기록을 남겼다. 소영은 이제 유전된 능력을 분명히 보이며 고객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어린 시각은 종종 민지가 놓친 패턴을 드러냈고 타고난 공감 능력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게 했다. 이 재능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관찰했다. 할머니는 미래를 보셨고 엄마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저는 그들의 에너지를 감지해요. 아마도 그게 원래 그런 거겠죠. 그 통찰은 민지에게 깊이 와닿았다. 아마도 그 재능은 세대를 거치며 변함없이 전해지는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각자의 본성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제7장 공동체의 유대. 봄은 새로운 시작과 뜻밖의 동맹을 가져왔다. 민지의 존재가 지역으로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본 동네 상인들은 최 씨의 압박 캠페인에 맞서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점쟁이 부스는 이제 동네 전체에 발길이 닿게 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다방 주인 박 씨는 민지가 부스를 잃게 되면 자신의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점 주인 이 씨는 만족한 고객들의 추천사를 가게 창문에 전시했다. 길거리 음식 장사꾼들조차도 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격이 모두를 위협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법적 방어기금에 기여했다. 이 동네는 서로를 돌봐줘요. 박 씨가 민지에게 아침차를 내주며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이셨듯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민지를 둘러싼 이 지원망은 그녀가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이었다. 멀리 떨어진 부모님 아래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워줄 공동체에 속한다는 안정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경험은 겸손함과 동시에 힘을 주는 것이었다. 소영은 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꽃을 피웠다. 경제적 불안감이 사라지자 성적도 오르고 노점을 자주 찾는 다른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그녀 자신도 직관적인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이 특히 고민이 많을 때를 종종 감지하곤 했다. 엄마, 저도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김 씨 부인이 아들의 약혼 소식을 전하러 올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후 그녀는 속삭였다. 민지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교차했다. 아름다운 재능이지만 큰 책임이기도 해. 함께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워보자. 모녀팀은 더욱 단단해졌다. 민지가 조언을 제공하는 동안 소영이 불안한 고객들을 위로하는 시기였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호흡은 상업적인 점수를 업소하는 차별화된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천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며 민지의 고객들이 보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예비 연구 결과는 직관적 상담이 특정 유형의 감정적 관계적 문제에 대해 전통적 치료법만큼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첸 박사가 민지에게 말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치유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학계의 인정은 민지의 작업에 추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여 비평가들이 그녀를 사기꾼이나 사기꾼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제8장 대립. 추운 2월 아침. 최 씨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났다. 그는 2명의 위협적인 동료와 함께 부스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값비싼 양복과 차가운 표정은 사업가라기보다 집행자임을 드러냈다. 밖에서 기다리던 몇 안 되는 초기 고객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흩어졌다. 마지막 기회다.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내 편에서 일하거나 모든 걸 잃거나. 민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정도였지만 다행히 소영은 학교에 있어 이 대립을 목격하지 않았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럼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군. 그의 미소는 포식자 같았고 인간적인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난 합리적으로 접근했어. 수익성 있는 파트너십을 제안했지. 이제 내 관대함을 거절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거야. 위협이 독가스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민지는 그 순간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마치 노년의 여인이 자신의 영혼으로 그녀에게 힘을 빌려주는 듯했다. 할머니도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고 저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할머니는 가난하고 잊혀진 채 죽은 어리석은 노인이었어. 그분의 뒤를 따르지 마라. 할머니의 명예를 모욕하는 말에 민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격렬함에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나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최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일 후회하게 될 거야. 장담한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스 창문이 깨지고 장비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골목길에는 타로카드가 흩어져 있었고 대부분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다. 할머니의 수정구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파편들은 아침 햇살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영호가 그려준 아름다운 간판은 저속한 낙서로 더럽혀져 있었다. 소영은 그 참상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의미한 폭력에 어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민지는 딸을 꼭 껴안으며 자신의 눈물을 참았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은 빠르고 압도적이었다. 몇 시간 만에 이웃들이 청소도구와 교체용 창문, 손상된 장비를 대체할 기부품을 들고 찾아왔다. 영호는 부스를 다시 칠하고 꾸미기 위해 예술가들을 조직했다. 김 부인은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민지와 소영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배달을 조율했다. 이 싸움에 혼자서 맞서지 않아도 돼요. 김 여사는 유리 조각을 쓸어내리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들이 네가 여기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이처럼 쏟아지는 지원은 감동적이면서도 힘을 실어주었다. 민지는 최 씨가 공동체 유대의 힘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공격은 역효과를 냈고 오히려 그녀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그의 괴롭힘 전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구장 더욱 강하게 일어서는 재건된 부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영호는 재생과 희망을 상징하는 사계절의 순환을 묘사한 벽화를 그렸다. 지역 공예가들은 동네의 예술적 정신을 반영한 수제 장식품을 기부했다. 새로 구입한 수정구슬들은 할머니의 역사는 담고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빛나는 듯했다. 재개장 후 민지의 첫 고객은 산후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젊은 엄마였다. 대화를 나누며 민지는 미래의 예언이 아닌 지치고 호르몬 변화로 일시적으로 가려진 그 여성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보았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중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다.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치 속 나비처럼 그 과정은 힘들고 때론 두렵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어요. 상담은 젊은 엄마가 절망 대신 안도와 희망의 눈물을 흘리며 끝났다. 그녀는 천 박사가 제공한 실질적인 자료와 자신의 고통을 혼자 겪지 않는다는 감정적 지지를 안고 떠났다. 이런 치유의 만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먼 곳에서도 내담자들이 찾아왔다. 부스 공격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지역 언론사들은 대기업의 협박에 맞선 소기업주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 홍보 효과로 민지의 능력만큼이나 그녀의 용기에 이끌린 새로운 내담자들이 생겨났다. 천 박사는 민지의 방법을 전통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잇는 직관적 상담이라 설명한 예비 논문을 발표했다. 이 학술적 인정은 회의론자들의 눈에도 민지의 작업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접근법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 소영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고객들에게서 목격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고 싶어요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좋은 일들을 잊기 쉬우니까요. 딸의 지혜는 민지를 계속 놀라게 했다. 10살 소영은 많은 어른들이 갖추지 못한 감성지능을 지녔다. 그녀는 영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연민과 실용적 지혜까지 물려받았다. 점포 재개장은 지역사회 회복력의 축제처럼 느껴졌다. 점술에 전혀 관심 없던 이웃들도 지지를 보이기 위해 들렀다. 지역 언론 보도는 도시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그중 다수가 단골이 되었다. 제10장 새로운 지평. 여름이 찾아오자 예상치 못한 기회가 민지의 영향력을 인사동 좁은 골목을 넘어 확장시켰다. 민지의 독특한 접근법과 기업의 협박에 맞선 그녀의 입장을 듣고 찾아온 한 TV 프로듀서가 대체 치유법을 논의하는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지는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관 상담사들이 인정받고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에 출연을 수락했다. 방송 전날 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분야를 책임감 있게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이 예측이나 초자연적 주장에 대한 의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진행자에게 설명했다.
저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지닌 힘을 보게 돕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진행자는 민지의 진정성과 방송 중 전화로 참여한 고객들의 증언에 마음을 열었다. 시청자들은 직관적 상담을 통해 방향을 찾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프로그램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직관적 상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방송국에 보냈다. 다른 상담사들도 민지에게 연락해 그녀의 활동에 감사하며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는 최 씨의 관심을 다시 끌었다. 그는 반증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민지가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리뷰를 활용해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는 등 더 정교한 공세를 펼쳤다. 이제 자신의 스튜디오를 임대할 만큼 성공한 영호는 사진과 영상으로 민지의 작업을 기록하겠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에게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줘야 해요. 라고 그는 설명했다.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자고요. 이 기록 프로젝트는 교육과 옹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영호의 예술적 시선은 상담 세션 중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를 포착해 직관적 상담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의 시각적 기록을 남겼다. 제11장 더 깊은 이해. 민지의 상담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녀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룹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고뇌와 통찰을 나누며 상담실 너머로 이어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그룹은 경력 전환을 겪는 사람들을 모았다. 세 번째 그룹은 노부모를 돌보는 개인들을 지원했다. 세션은 민지의 직관적 지도와 동료 지원을 결합해 지속적인 우정과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여기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었군요. 첸 박사가 방문 중 한 번 언급했다. 이것은 개인 상담을 넘어선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계시네요. 그룹 세션은 민지의 재능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냈다. 지도를 구하는 여러 사람의 집단적 에너지 속에서 그녀의 직관적 능력은 증폭된 듯했다. 그녀는 참가자들 사이의 연결고리와 각자의 고뇌가 더 큰 패턴과 주제를 반영하는 방식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 11살이 된 소영은 이 모임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타고난 공감 능력과 지혜로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어른들에게 종종 위안을 주곤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세션에서 자기 의심에 시달리던 한 여성에게 그녀가 물었다. 어린아이 같은 직설성으로 던진 이 질문은 수년간의 부정적인 자기대화의 벽을 뚫고 치유의 문을 열었다. 민지는 딸의 성장을 놀라움과 자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 재능은 확실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소영은 어머니의 방식을 모방하기보다 보완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룹 세션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안적 접근법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와 지역활동가들의 주목도 받았다. 민지가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관적 상담을 제공하는 여러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제12장 도전과 성장. 가을이 되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최 씨의 고발로 촉발된 정부 조사가 민지의 사업 관행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관들은 범죄 수사처럼 철저하게 내담자들을 면담하고 재무 기록을 검토하며 그녀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모든 세션, 모든 결제 내역, 자신의 능력에 대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사기나 착취의 증거를 찾으려는 듯 그녀의 작업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나 민지의 꼼꼼한 기록 관리와 만족한 고객들의 증언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녀는 비즈니스 배경과 천 박사의 연구 요구 사항 때문에 항상 자신의 방법과 결과를 꼼꼼히 기록해왔다. 박 씨는 완벽한 정직성으로 운영합니다. 첸 박사는 전문가 증언에서 조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고객들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입니다. 그녀의 방법은 비전통적이지만 진정한 치료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사 결과 최 씨가 그녀를 상대로 벌인 캠페인의 규모가 드러났다.
전화 기록에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금융 기록에는 실제로 그녀의 고객이 아니면서도 온라인에 부정적 리뷰를 올린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전적 대가가 확인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지의 지원 네트워크는 귀중한 버팀목이 되었다. 고객들은 그녀의 인품을 변호하고 그녀의 지도 아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서신을 보냈다. 이웃들은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영호는 예술 작품을 통해 그녀의 작업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을 기록하며 그녀의 진정성에 대한 시각적 증언을 남겼다. 조사 결과 잘못된 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는 이미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민지는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스스로를 더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끊임없는 압박은 그녀의 직관력을 흐리게 했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명상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지만 진료소 운영에 급급해 소홀히 했던 자기 관리 습관을 다시 실천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시작한 영적 수행은 직관력을 깊게 하고 감정적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이에 비해 현명한 소영은 어머니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왔다. 빈잔으로는 물을 따라줄 수 없어요, 엄마. 그녀는 천 박사님이 사용했던 표현을 빌려 말했다. 제13장. 영향력의 확장. 겨울이 되자 뜻밖의 곳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민지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감명받은 서울특별시 정부가 그녀를 초청해 대체치유법과 전통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관적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구성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민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고, 사회복지사는 주거, 취업, 의료 같은 실질적 필요를 해결했다. 협업은 처음엔 어려웠다.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직관적 방법을 비과학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민지는 설명보다는 결과로 자신의 접근법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당신의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여러 성공 사례 후 민지와 팀을 이룬 정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서비스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직업적 영역보다 클라이언트의 결과에 집중했기에 협력은 성공했다. 그들은 실질적 지원과 정서적 영적 지도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해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돌보았다. 행정 업무를 돕게 된 소영은 어머니의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의 재능이 이제 도시 전체를 돕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전시로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다른 직관적 상담사들이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일할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었다. 민지는 정책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부스를 물려받았을 때 상상조차 못했던 역할이었다. 확장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가져왔다. 민지는 개인 상담실 운영과 직관 상담 분야 옹호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 그녀는 다른 상담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기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을 이끈 윤리 원칙도 함께 공유했다. 제14장. 개인적 깨달음. 봄은 민지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개인적 시련을 가져왔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전 남편, 소영의 아버지가 돌아와 양육권을 요구하며 그녀의 비전통적 직업 때문에 부모로서의 자격을 의심했다. 양육권 싸움은 감정적으로 지치고 직업적으로도 타격을 주었다. 민지는 자신의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방어해야 했다. 전 남편의 변호사는 그녀를 딸의 머릿속에 미신적인 헛소리를 주입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불안정한 여성으로 묘사했다. 12살이 된 소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귀환과 그들의 삶을 비판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며 갈등 속에 갇혀 있었다. 그토록 당당하고 현명했던 소녀는 갑자기 내성적이고 불안해졌다. 엄마,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특히 힘든 법정 심리가 끝난 뒤 그녀가 물었다. 딸 목소리 속 의문에 민지의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희망과 힘을 찾도록 돕는 거야. 그건 누구 말이든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위기를 겪는 동안 민지의 직감력마저 흔들리는 듯했다. 스트레스와 감정적 혼란이 평소 명료함을 흐려 고객을 효과적으로 돕기 어려웠다.
부스를 잠시 닫을까 생각했지만 포기한다는 생각은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엄마,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항상 상담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저녁, 혼란 속에서도 지혜가 빛나는 소영이 말했다. 아마 지금이 엄마가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딸의 통찰은 민지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고객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구했다. 김 부인은 법원 출석 시 아이를 돌봐줬다. 영호는 싱글맘의 강인함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었다. 천 박사는 민지가 소영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증언했다. 탄사는 결국 민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가정과 그녀의 일이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며 이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상담 대상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다른 이들이 힘든 전환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겠다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했다. 제15장 치유와 재탄생, 양육권 분쟁이라는 트라우마 이후 민지와 소영은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름을 맞이했다. 그들은 정기적인 모녀 상담을 시작했고 명상을 실천하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소영은 어머니가 위기에 처한 가족이 길을 찾도록 돕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고 선언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 우리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도록 돕잖아. 민지의 능력은 취약함과 회복의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더 강해져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상담에 접목하기 시작했고 치유자 역시 도전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내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새로운 내담자 윤 씨는 10대 딸의 반항과 약물 실험으로 고군분투 중이었다. 민지는 최근 겪은 가족 갈등 경험을 털어놓으며 사랑과 이해로 접근할 때 어려움이 가족 유대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을 윤 씨가 깨닫도록 도왔다.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침착한 상담사가 가족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에 놀란 윤 씨가 물었다. 치유자도 삶의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민지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죠. 최근의 고난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양육과 회복력에 관한 교훈을 주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접근 방식은 진정성과 취약함을 보여주는 민지의 모습에 공감하는 내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치유에는 직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용기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13살이 된 소영은 그들의 일에 담긴 치료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심리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천 박사에게 다양한 상담 기법에 대해 묻곤 했다. 타고난 공감 능력이 인간 행동과 정서적 치유에 대한 더 정교한 이해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해 여름에는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부스를 찾아와 전통적인 점술이 어떻게 현대 상담 실천으로 진화했는지 탐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물은 아시아 전역의 관객들에게 민지의 접근법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제16장 지역사회의 리더십. 가을이 찾아오자 민지는 동네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 개발회사가 그녀의 부스를 포함한 여러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최 씨와의 싸움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저항을 조직했다. 기업의 협박을 경험하며 그녀는 강력한 이익 집단에 맞서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수년간 구축한 지지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원운동, 미디어 캠페인, 시 당국과의 협상을 조율하는 데 앞장섰다. 민지가 지역 주민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점쟁이를 넘어섰어. 지역 사회 조직가이자 대변인이 되었지. 민지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게 항상 내 능력의 일부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 집단적 힘도 깨닫도록 돕는 거요. 이 캠페인은 역사지구를 보존하는 데 성공했고 부스는 공식적으로 문화유적지로 인정받았다. 이 승리는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했으며 민지를 영적 지도력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진 존경받는 지역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제 14살이 된 소영은 동네 정체성 보존의 중요성을 학교 발표 자료로 만들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경험은 시민 참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고 이는 그녀의 미래 진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존운동의 성공은
도시계획 전문가와 지역사회개발기관의 주목을 끌었다. 민지는 주민 조직화와 동네 정체성 유지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역할에 관한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받았다. 점점 높아지는 그녀의 대중적 인지도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다. 개인적인 활동과 옹호 활동, 공개 연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심한 시간 관리와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했다. 제17장 타인을 멘토링하기. 겨울이 되자 다른 직관적 상담사들로부터 민지의 지도를 요청하는 문의가 들어왔다. 그녀가 대체 치유법을 정식 인정받는 데 성공하자 전국의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민지는 지망생 상담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시작하며 직관적 기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윤리 지침, 지역사회 참여 전략까지 가르쳤다. 그녀는 이익과 개인적 이득보다 진정성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능력은 책임과 함께 주어집니다. 첫 워크숍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를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 모든 세션, 모든 교류는 세상에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기회입니다. 한 학생인 지혜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수년간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습니다. 민지의 지도 아래 그녀는 자신감을 얻어 부산에서 의료 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돕는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게 고립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는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말했다. 우리의 재능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로를 지지하며 분야 내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윤리적 실천가들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민지는 이렇게 확장된 방식으로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진정성에 헌신하는 새로운 세대의 치유자들을 양성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유전된 능력을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 소영은 학생이자 조교로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선한 시각과 타고난 지혜는 자기 의심과 전문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인 학생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제18장 인정과 책임. 봄이 오자 민지는 통합치유접근법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초청되며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기반 직관적 상담에 관한 그녀의 발표는 전국 각지의 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주목은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민지는 점점 커지는 대중적 명성과 개인 상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소영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다. 출장 및 강연 요청이 늘어나면서 그녀가 항상 최우선으로 여겨온 일에서 멀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돕느라 너무 바빠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걸 잊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정기 상담 중 천 박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이 이 역할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첸 박사가 답했다. 체계적 변화를 추구할 때조차 치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이해하시니까요. 민지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핵심 사명과 부합하는 강연과 프로젝트만 수락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다른 상담사들을 양성해 자신의 서비스 수요 일부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출장 중일 때도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 15살이 된 소영은 업무의 행정적, 조직적 측면에 점점 더 관심을 보였다. 멘토링 프로그램 조율과 다른 실무자들과의 서신 관리를 돕기 시작하며 리더십과 소통에 타고난 재능을 드러냈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다. 언론의 관심은 지지자와 비판자를 동시에 불러왔고 민지는 더 두꺼운 피부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야 했다. 그녀는 방어적 태도 대신 인내심과 증거로 회의론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제19장 과거와 마주하다. 여름이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고 이는 민지의 용서와 성장 능력을 시험했다. 어느 날 아침 부스에 나타난 최 씨는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더 늙어 보이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당당한 태도는 거의 겸손해 보일 정도로 변해 있었다. 딸이 저와 말을 안 해요. 평소 오만함 대신 진실한 고통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줬느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민지는 과거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느꼈다. 예전에 괴롭힘을 가하던 사람 아래 상처받은 남자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파괴한 것을 어떻게 재건할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곳엔 갈 데가 없어요. 최 씨와의 상담은 민지의 경력 중 가장 어려운 사례 중 하나였다. 수년간의 교묘한 조작 행위는 바꾸기 어려운 깊은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는 진정한 취약함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상황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옛 습관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점차 그는 진정한 후회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좌절스러웠지만 민지는 무제한 권력과 탐욕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그가 될 수 있었을 모습의 단편들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요. 특히 힘든 상담 중 그가 말했다. 권력은 타인을 통제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힘을 찾도록 돕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과거의 적과 함께한 이 작업은 민지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인내와 기술을 바탕으로 접근할 때 그녀의 방법이 지닌 변화의 힘을 증명해 보였다. 소영은 이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면서도 약간의 우려를 품었다. 엄마, 그를 도와도 정말 괜찮을까요? 치유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해요.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돕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제20장 새로운 세대. 가을이 오면서 소영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었다. 이제 16이 된 그녀는 청소년기의 압박과 학업 경쟁을 헤쳐나가는 젊은이들을 돕는 데 집중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직관적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저는 10대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어느 저녁 대화에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들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민지는 딸의 새로운 소명을 지지하면서도 학업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들은 세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해 모녀 상담 세션을 시작했는데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었다. 소형의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능력은 이러한 상담을 특히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른들의 걱정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면서도 부모가 자녀의 시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한 영호는 그들의 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이 영화는 직관적 상담이 전통적인 점술에서 어떻게 측정 가능한 효과를 지닌 정당한 치유 실천으로 진화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두 분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사회의 대안적 접근법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편견을 줄이고 전 세계 실천가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는 다큐멘터리가 대중을 교육하고 그들의 여정을 영구히 기록할 기회라고 판단해 프로젝트에 동의했다. 촬영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진행 중인 상담 업무와의 신중한 조정이 필요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국제적으로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추가적인 관심을 끌었다. 민지는 다양한 문화권의 치유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다른 전통에서 유사한 접근법을 배우고 자신의 통찰과 방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제21장 지평을 넓히다. 겨울이 되자 천 박사가 통합의학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다른 국가의 실무자들은 민지의 지역사회 기반 모델을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표명했다. 일본 대표단이 부스를 방문해 전통 점술이 현대 상담 실천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했다. 그들은 특히 민지의 작업 주변에 형성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와 그녀가 주류 사회복지 서비스 내에서 정통성을 확보한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적 치유를 모두 존중하는 독특한 가교를 만들었군요. 대표단의 단장이 관찰했다. 민지는 전 세계 실무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기법을 공유하고 직관적 치유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접근법을 배웠다. 이러한 교류는 그녀의 실천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 이제 영어와 일본어에 능숙해진 소영은 이러한 국제적 연결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은 그들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대사 역할을 했으며 그녀는 직관적 상담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인지도는 전 세계 컨퍼런스와 워크숍에서 강연할 기회를 가져왔다. 민지는 선별된 기회를 수락했으며 항상 현지 고객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약속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행 일정을 조정했다. 글로벌 시각은 또한 민지가 대체 치유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제 환경과 문화적 태도를 마주하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메시지와 방법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 제22장 도전과 승리. 봄이 오면서 급속한 도시 개발이 동네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대기업들이 소규모 상점들을 체인점과 고급 개발 단지들로 대체하려 했고, 이는 민지의 활동을 뒷받침해온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파괴할 위험이 있었다. 민지는 보존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지역 조직화 능력을 활용해 저항 세력을 결집시켰다. 이 운동은 진보에 대한 존중과 문화유산 및 지역 정체성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다. 변화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득 찬 지역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지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외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투쟁은 법적 분쟁, 미디어 캠페인, 정치적 협상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민지의 노점을 중심으로 수년간 서로를 지지하며 다져진 지역사회의 결속력은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제 17살이 된 소영은 젊은이들을 보존운동으로 끌어들이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녀의 세대가 참여함으로써 운동에 새로운 에너지와 시각이 더해졌고, 때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방해했던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캠페인은 결국 적절한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보존하는 보호구역 설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승리는 풀뿌리 조직화의 힘과 지역 정체성 유지에 있어 소규모 사업체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보존을 위한 싸움은 또한 민지의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옹호자로서의 명성을 강화시켰다. 그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지역사회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초청받았다. 제23장 유산과 지속성. 여름이 되자 고군분투하던 싱글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사회 기반 치유의 선구자로 거듭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민지의 부스는 도시 생활에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상업화하려는 세력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되어 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기반 치유 접근법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타인을 위한 헌신이 어떻게 즉각적인 지역사회를 훨씬 넘어선 긍정적 변화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할머니께서 보셨으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초연 현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소영이 말했다. 할머니의 작은 부스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할머니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수십 년 전 이 여정을 시작한 그분으로부터의 인정과 자부심을 감지했다. 선물은 확실히 이어졌지만 동시에 이전 세대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진화하고 확장되었다. 영화의 최근 전시회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티프로 한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작품들은 삶의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집단적 회복력과 상호 지원의 힘을 시각적으로 증언했다. 성공은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가져왔다. 민지는 직관적 상담사 양성기관 설립을 제안받았는데, 이는 높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미래 실무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소영은 직관적 방법과 정규 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 나름의 이해와 접근법도 더하고 싶어요. 제24장 완전한 순환. 가을이 다시 도시를 따뜻한 색으로 물들인 가운데 민지는 자신의 삶이 원을 그리며 돌아왔음을 되새겼다. 할머니의 부스를 마지못해 물려받은 사람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유의 국제적 선구자로 성장한 여정은 예상치 못했지만 깊은 보람을 안겨주었다. 가판대는 개인 고객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동시에 새로운 실천자들을 위한 훈련센터이자 전 세계 커뮤니티를 위한 모델로 기능했다. 민지가 멘토링한 윤리적 상담사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고, 각국은 그녀의 원칙을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제 18살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소영은 직관적 치유의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진 당당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명문 심리학과에 합격한 것은 가족의 재능이 다음 단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했다. 언제든 돌아올게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언젠가 제 상담실을 열고 싶어요. 최 씨는 자신의 치유 과정을 통해 변모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사업은 이제 착취와 조작이 아닌 중재와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최 씨는 마지막 상담 중 한 번 미진에게 말했다. 내 미래를 예언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한때의 적이 동지로 변모한 것은 민지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였으며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가능성과 자비로운 개입의 힘을 증명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부스를 잠그던 중 골목 건너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 역시 한때 그랬듯 길을 찾는 이였다. 이 순환은 계속되었고 각 세대는 의미와 연결을 향한 영원한 인간의 탐구에 자신만의 지혜를 더해갔다. 점쟁이의 비밀은 수년간의 실천과 성장을 통해 밝혀졌다. 진정한 힘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의 사랑과 지혜로 뒷받침되며 한 선택 한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소영이 어머니와 함께 익숙한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집에 돌아왔다. 엄마, 우리 미래엔 뭐가 보이나요? 민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가게와 식당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곳을 지나며 그녀는 말했다. 끝없는 가능성들이 보여. 그리고 그 속에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 선물은 대를 이어 전해지며 매 세대마다 진화하되 항상 동일한 근본적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사람들이 의미와 연결,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자신의 힘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 멀리서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 변화할 수 있으며 이 아름답고도 도전적인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에 닿은 삶을 상징했다. 부스는 내일의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녁 빛 속에서 창문은 따뜻하게 빛나며 종종 어둡고 불확실해 보이는 세상 속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다. 안에서는 수정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벽에 무지개 무늬를 드리웠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아름다움과 가능성은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The End.